요즘 다리 자주 붓네. 손등이 퉁퉁해져서 반지가 안 꺼져요. 아침보다 저녁에 얼굴이 부어요. 노년에 접어든 뒤 이렇게 자주 붓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누워 자면 빠지니까 괜찮아. 그러나 이 부종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주 붓는다는 건 단순히 수분이 고이는 게 아니라 몸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간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거나 정맥혈이 다리에서 못 올라오거나 림프 순환이 막히고 있거나 모두 몸 안의 순환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자주 붓는 증상은 절대 노화 현상 정도로 넘겨선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붓기를 무시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수명도, 삶의 질도, 병원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가 자주 붓는 건 심장의 경고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부종 부위는 다리입니다. 특히 발등, 발목, 종아리가 저녁 무렵이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우 그건 단순한 순환 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심장이 있습니다. 왜 심장과 다리 붓기가 연결될까요? 우리 몸은 심장이 혈액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다시 발끝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전체 순환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지면 내려간 혈액은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 아래에 고여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된 수분이 피부 조직 사이로 스며들어 부종이 되는 거죠.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1. 낮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점점 다리가 붓는다. 2. 누웠다 일어나면 붓기가 빠졌다 다시 생긴다. 3. 양쪽 다리 종아리, 발등이 대칭적으로 붓는다. 4. 숨이 차거나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다. 이건 단순히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심부전, 그 무서운 그림자. 노년의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부전입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해 폐, 간, 신장 등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병입니다. 심부전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리 붓기. 2. 자주 피로하고 숨이 참. 3.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간다. 4. 기침이 잦고 누우면 더 심해진다. 즉, 단순한 다리 붓기인 줄 알았지만 그 시작이 심장 기능 저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까? 혈압과 심전도 검사 정기검진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BNP 검사 심부전 여부를 판단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다리 혈관 초음파 정맥순환 문제까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저염식 식단 염분은 수분 정체를 더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 플러스 다리 올리기. 하루 20에서 30분의 걷기와 수면 전 다리 올리기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심장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얼굴과 눈이 자주 붓는다면 콩팥이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요. 눈두덩이와 눈 아래가 눌러도 안 들어가요. 얼굴 붓기가 반나절 넘게 안 빠집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 체질 문제, 피곤함 때문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얼굴이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바로 신장 기능 저하, 즉 콩팥의 이상 신호입니다. 콩팥이 붓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콩팥은 단순한 배뇨기관이 아닙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필터 역할을 못하게 되고 몸 안에 나트륨, 수분, 노폐물이 남게 됩니다. 특히 이 여분의 수분이
피부와 점막이 얇은 부위부터 쌓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눈과 얼굴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콩팥 경고입니다. 일 아침에 눈이 많이 붓고 누르면 들어가지 않는 탄력 있는 부종. 이 거품요 변기, 물 위로 거품이 떠 있는 소변. 3. 하루 소변량이 확 줄거나 색이 탁해짐. 4. 얼굴, 특히 양쪽 눈두덩이와 볼까지 대칭적으로 붓는다. 5. 자주 피곤하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 이런 증상은 콩팥 기능 저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백뇨, 신증후군, 만성심부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BUN. 2. 요단백 검사, 단백뇨, 거품뇨 확인. 3. GFR 수치, 신장 역과율 측정. 4. 소변 배출량 체크 24시간 기준. 이 모든 검사는 일반 내과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 섭취 줄이면 수분 정체 감소, 단백질 과다 섭취 피하기 신장의 부담, 가공식품, 인스턴트 제한 인산염, 칼륨 과다 방지, 수분 적당히 섭취하기 너무 적게 마셔도 농축료 위험, 콩팥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붓기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고 초기부터 식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붓기가 자주 반복되면 콩팥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지금 바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셋째, 손과 손가락이 붓는 건 전신염증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져요. 반지가 안 들어가요. 낄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손이 항상 붓고 욱신거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손과 손가락의 붓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단순히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이 붓는 건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진 염증이 손끝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신 염증이 손가락에 나타나는 이유. 우리 몸의 관절과 연골, 인대, 활액, 윤활액은 염증이 생기면 부풀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증상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손가락 관절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붓고 뻣뻣하며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 부종이 아닌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염증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들 1.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세포가 관절을 공격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 보통 손가락, 손목, 발가락부터 시작됨. 양쪽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다. 2. 전신성 염증. 장, 폐, 간 등에서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 물질이 말단 부위손, 발로 퍼짐. 손의 부기와 함께 피로감, 무기력 동반. 3. 림프 순환 장애. 림프관의 흐름이 막혀 독소와 노폐물이 쌓임. 손등, 손가락이 물풍선처럼 붓는 증상 발생.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아침에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하루 중 가장 붓는 시간대가 기상 직후다. 붓기와 함께 열감, 통증, 수심이 있다.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해졌다. 반지가 점점 안 들어가고 손등이 두꺼워졌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몸 전체 면역 체계와 염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 CPR 검사 염증 수치 확인. 2. ESR 검사 혈중 침강 속도. 3. 류마티스 인자 RF 항시 CP 검사. 4. 손가락 관절 엑스레이 OR 초음파. 초기에 잡으면 약물 없이도 식이요법, 생활관리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관절 변형과 기능 저하가 진행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이 관절을 지킨다. 오메가3, 아스타잔틴, 비타민 D 섭취, 트랜스지방, 설탕, 밀가루 줄이기.
아침에 따뜻한 물로 손목 돌리기, 스트레칭. 저녁에 손가락 마사지로 림프 순환 유도.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유지. 관절염은 예방보다 조기 관리, 조기 관리보다 식습관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손가락이 자주 붓고 아프다면 그건 몸 전체의 염증이 손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냥 넘기면 관절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복부와 전신이 붓는다면 간이 위험합니다. 몸 전체가 무겁고 부은 느낌이 들어요. 허리띠가 갑자기 안 맞아요. 팔, 다리, 얼굴까지 전체가 붓습니다. 이런 전신성 부종이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수분 정체나 순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이 붓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간은 해독, 대사, 단백질 생성, 수분 조절 등 3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능 하나는 알부민 단백질 생성입니다. 이 알부민은 혈관 안에 수분이 머물도록 도와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하는 핵심 물질인데 간 기능이 떨어져 알부민이 줄어들면 혈관 속 수분이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몸 전체가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간질성 수분이 가장 많이 고여 복수가 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 경고입니다. 1. 아침부터 얼굴, 팔, 다리 모두가 붓는다. 2.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거나 배가 단단해진다. 3.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거나 눌렀을 때 묵직하다. 4. 잇몸 출혈, 멍, 식욕 저하가 동반된다. 5. 붓기와 함께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특히 부종과 함께 피로, 소화불량, 무기력, 어지러움이 겹친다면 이건 간세포 손상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질환들 1. 간경변증 간섬유화 간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져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 복수, 전신부종, 피로, 황달 동반. 2.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 지방간이 진행돼 염증과 섬유화가 생김. 혈액 내 단백질 생산 저하 붓기 유발. 3. 간암 초기 통증 없는 복부 부종,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혈액 검사와 초음파로 진단 가능. 검사 및 확인법. 간 수치 검사 AST, ALT, GGT. 알부민 수치 확인. 복부 초음파 CT. HBV-HCV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60세 이상에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는 필수입니다. 간 건강식단 가이드. 밀가루, 설탕, 트랜스지방 줄이기. 술 완전 금지. 비타민 E, 실리마린, UDCA 등 간 보호 영양소 섭취. 소화 쉬운 음식 죽, 미음, 삶은 채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필수. 특히 밤 11시 새벽에서 3시는 간 해독 시간이므로 늦은 밤 식사, 음주, 스마트폰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복부와 전신이 붓는다면 당신의 간이 제발 쉬게 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간은 침묵하지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다섯째, 자주 붓는다면 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붓는다고 해서 당장 암을 떠올리진 않으시겠지만 노년기에 반복되는 부종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종양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어도 안 빠지고 부종 외에 이상 피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이 동반된다면 몸속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암이 붓기를 만들까? 암세포는 원래의 조직을 침범하면서 정상적인 혈관, 림프, 장기 기능을 파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과 단백질이 정체되거나 림프 순환이 막혀 조직이 부풀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암이 노년기에 붓기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를 동반하는 주요 암. 1. 난소암 다시 자궁암 여성. 배에 폭수가 차면서 하복부 팽만, 얼굴, 다리, 발까지 전신성 붓기로 진행.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생리 이상 동반.
2. 림프종 남녀 공통. 림프절이 붓고 손발이 만성적으로 붓고 아픔. 열, 식은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함께 나타남. 초기에 부종 외에 다른 증상 거의 없어 놓치기 쉬움. 3. 간암 다시 췌장암. 복수 및 전신 부종이 초기부터 동반. 오른쪽 윗배 불편함, 황달, 식욕 저하. 혈액 검사로 암표지자 CA19-9 AFP 확인 가능. 4. 신장암 방광암. 신장의 배출 기능 저하 수분 정체. 다리, 얼굴, 눈두덩이 붓기. 혈뇨나 소변색 변화 동반. 이런 붓기라면 암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1. 한쪽만 붓는다. 예, 왼쪽 다리만, 한쪽 얼굴만. 2. 붓기 외에 통증이나 열감이 없다. 3. 체중이 빠지는데 얼굴이 부은 듯 보인다. 4. 복부가 단단하고 팽팽하다. 5. 몸이 붓는데 피로감이 매우 심하고 잠이 많아진다. 이건 정상순환 문제가 아닌 조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곧 생존율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CT-MRI 복부, 골반, 흉부, 초음파 검사관, 난소, 림프절, 혈액, 암 표지자 검사, AFP, CA125, CEA, PSA 등 전신 건강검진 플러스 내시경. 특히 노년 여성은 복부 팽만이 있으면 난소암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통증 없이 붓기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붓고 이유를 모르겠다면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몸속 침묵하는 병이 자라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붓는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붓는 건 나이 탓이지. 피곤해서 그래. 자고 나면 괜찮아져.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붓는다는 건 매일 몸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 콩팥, 간, 면역, 림프, 심지어 암까지 당신 몸의 어딘가가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붓기 하나도 놓치면 큰 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다리 붓기는 심장의 경고, 얼굴 눈 붓기는 콩팥이 보내는 신호, 손가락 붓기는 몸 전체 염증이 보이는 곳, 복부 전신 붓기는 간 기능 이상, 사라지지 않는 붓기는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붓기가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내 몸을 예민하게 관찰하세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통증보다 조용한 붓기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신 몸에 붓는 신호를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노후의 길 함께 만들어가요.